이전 학습 주제로서 우리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즉 프로세스들은 서로 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들 간의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러에 의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끼리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전달된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시점, 받아가는 시점을 맞추는 동기화라는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케줄러에 의해서 각각 독자적으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끼리는 실행의 순서라든가 어떤 실행 조건을 맞추는 규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의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동기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 동기화의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그 동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공부한 이후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API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세스들 간의 동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두 객체가 있을 때 이 두 객체가 가지는 시간을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화라는 단어가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이라는 것과 접목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첫 번째는 그 프로세스들,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실행 순서를 어떻게 맞추느냐라는 이런 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프로세스들이 한 가지 자원 또는 어떤 한 가지 데이터를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을 때 그 데이터 값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일관성을 맞추는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세 가지 그림이 프로세스 실행에서 동기화가 적용이 되는, 즉 동기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두 프로세스가 실행을 스케줄러에 의해서 자유분방하게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시점에서 실행 순서를 맞추고 싶을 때 필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포크에서 child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wait라는 함수로 추하게 되면 child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child 프로세스가 이 끝나는 exit하는 이 시점과 parent 프로세스가 wait에서 return되는 시점을 이 두 프로세스의 실행 흐름이나 코드의 크기와 관계없이 딱 맞춰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exit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 wait가 return되는 이런 순서를 일치시켜주게 됩니다. 이 일치시켜준다는 것이 바로 이 두 프로세스의 동기화를 이룬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세스 간의 통신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앞뒤의 실행의 흐름 또는 스케줄러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샌드의 시점과 리시브의 시점이 어떤 순간에 실행이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샌드하는 시점과 리시브하는 시점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메시지 전달 방식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샌드 함수, 리시브 함수 내에서 어느 쪽 먼저 온 한쪽이 기다려 주게 함으로써 두 시점을 일치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는 앞에서 얘기한 동기화의 의미에서 프로세스들 사이에 실행 순서를 맞춘다라는 것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춘다라는 것이 동기화의 원래 의미인 두 객체가 시간을 맞춘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비교적 쉽게 매칭시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동기화는 두 번째 것으로서 공유되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맞춘다라는 것도 동기화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있는 예이고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count라는 변수를 공유 변수로서, 공유 데이터로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실제 예는 이게 공유 메모리에 우리 통신에서 이제 한 예로 봤던 공유 메모리로서 주어진 어떤 위치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일을 증가시키고 한쪽은 일을 감소시키는 이런 연산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이럴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되고 어떤 식으로 실행되든지 상관없이 두 프로그램이 다 끝나게 되면은 값이 하나는 증가시켰다 하나는 감소 또는 하나는 감소시켰다 증가시키니까 카운트 값은 원래 값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공유 변수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동기화 기법 없이 각각의 프로세스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공유되는 변수 값을 변경을 시켜놓고 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값이 원하는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증가시키고 감소시켰지만은 결과값이 하나 증가된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하나 감소된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생산자 프로세스와 소비자 프로세스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자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유 메모리인 버퍼를 통해서 전달하고 소비자 쪽에서는 공유 메모리인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버퍼의 엔트리는 버퍼의 사이즈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버퍼에다 계속 채워 넣는데요. 인덱스 값 증가시키면서 소비자 프로세스가 미처 읽어가기 전에 다음 돌아와서 원래 들어있던 위치를 덮어 쓰게 되면 데이터가 손상되기 때문에 카운터 값을 유지하면서 카운터가 버퍼 사이즈만큼 갖게 되면은 여기서 while 무한 루프를 돌면서 기다리다가 이쪽에서 그 하나를 읽어가가지고서 카운터 값이 하나 감소가 되면 버퍼에서 하나가 비는구나 하고 집어넣어주는 그런 식의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 코딩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공유 메모리인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카운터 값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데이터 교환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스케줄이 되든지 상관없이 이게 무지 빨리 생산자가 실행됐다 할지라도 쭉 실행되고 나면은 버퍼가 다 빨리 차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루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실행된 소비자 쪽에서 이 버퍼를 읽어가서 버퍼 값을 하나씩 빼주면 이 카운트가 빼주면 그때서야 다시 버퍼가 채워지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스만 보면은 두 프로세스가 잘 동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이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는 이 코드와 카운트 값을 감소시키는 이 코드를 실제 컴파일에서 기계어로 변환을 시켜보면 실제 CPU가 실행시키는 코드로 변환을 시켜보면 이게 한 줄에 하나의 액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3개의 액션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즉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킨다는 것이 그 카운터라는 메모리를 CPU의 레지스터로 읽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값을 하나 증가시킨 이후에 다시 카운터라는 메모리에다가 레지스터 값을 써야지만 이 카운터 변수가 1 증가시키는 실제 CPU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카운터 값을 감소시키는 것도 이렇게 3개의 구분되어 있는 CPU 동작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때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두 개의 프로세스는 스케줄링이 된다고 했습니다. 스케줄링이 되면은 한쪽 프로세스가 실행을 멈추고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또 다른 프로세스 실행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실행을 멈추는 단위라는 것이 우리 소스 레벨에서 보는 이 한 줄 한 줄의 단위가 아니라 CPU가 실행하는 한 줄 한 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카운터의 초기 값이 5일 때 카운터의 초기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떤 위치에 오기 전에 카운트 처음에 5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자 프로세스가 5인 걸 하나 증가시키고 하나 값을 넣고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운터 값을 읽어온 이후에 즉 5라는 값을 읽어온 이후에 증가시켜서 레지스터 6을 만들고 저장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읽어와서 레지스터 값을 증가시키고 아직 카운트에다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케줄링이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가지고 생산자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프로세스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한 프로세스 소비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프로세스는 이만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작업하고 다시 카운터를 하나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작업을 할 때 하는 동작을 읽어보면 카운터라는 변수 값을 읽어옵니다. 그런데 이 카운터라는 변수 값은 현재 어떤 값이냐면은 얘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나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었지만 아직 증가시켜지지 않은 그 증가시킨 값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의 변수로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읽어와가지고
레지스터에서 감소시키고 감소된 값을 저장합니다. 즉 5란 역시 여전히 5라는 값이고 5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4로 만들고 카운트에는 4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음을 실행하려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컨텍스트 스위치 다시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서 생산자 프로세스로 실행이 옮겨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생산자 프로세스는 어디부터 실행을 하냐면 아까 이만큼 실행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이제 이 레지스터 값을 카운트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로서 PCB에 다 저장되기 때문에 같은 레지스터를 쓴다. 비록 여기서는 같은 레지스터가 아닌 것처럼 나왔지만 같은 레지스터를 쓴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값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바로 아까 하나 증가시키려고 했던 6이라는 값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행되고 나면 여기에는 6이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값이 5였는데 실제 프로그램의 흐름상에서는 증가시키는 게 한 번 실행되고 감소시키는 게 한 번 실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시 여기 돌아온 이 위치에서는 카운트 값은 그대로 5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컨텍스트 스위치가 이 중간에 C 소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컨텍스트 스위치가 된다라면 실제 카운트 값은 한번 실행이 되고 여기서 멈춰 있고, 그러니까 카운트가 마이너스 된 것도 됐고 플러스도 됐지만은 원래 5였던 값이 6으로 변경된 채로 여기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의 논리상 틀린 카운트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는, 데이터가 잘못된 값을 가지게 되는, 즉 그때 일관성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용어로서 consistenc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프로세스가 똑같은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두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컨텍스트 스위치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카운터 값은 올바른 값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처럼 이런 경우에 두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뭔가 일치시켜주는 그런 동기화 기법이 없으면 데이터는 깨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안 깨지게 되는가?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원인을 없애주면 되겠죠. 이 문제의 원인은 카운트라는 공유 변수를 양쪽이 서로가 업데이트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은 이 카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코드가 실제로 기계어로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계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공유 변수를 써야지만이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그 방법은 이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면 됩니다. 또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여기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소비자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소비자 프로세스에서 이 카운터 값을 변경시키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 카운터 변수를 변경시키는 작업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작업이 다 완료되기 전에 시작하고 완료되기 전에 이쪽 소비자 프로세스에서의 카운트 변경 작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만 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을 해결하는 동기화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왜 시간을 맞춘다는 개념의 동기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동기화는 어떤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쭉 흘러가고 이쪽이 쭉 흘러갈 때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맞춘다라는 의미에서의 동기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은 이 둘 사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추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연히 이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어떤 실행과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실행이 어느 순간에 겹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운터가 완전히 업데이트 될 때까지 카운터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이쪽 프로그램의 실행은 잠시 멈춰두고 실행을 못 시키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큰 흐름에서 시간을 맞췄으니까 우리가 동기화라는 것에 쉽게 매칭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윈도우 안에서 이 카운터를 변경시키는 그 작은 어떤 시간의 흐름 안에서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카운터 값이 증가 완료되는 이 시점과
이쪽에서 카운트를 감소시키는 이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스케줄링이 돼가지고 두 개 겹칠 수 있지만 그 겹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카운터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끝나는 시점과 카운터가 여기 이쪽 변경이 시작되는 시점, 이 시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 윈도우에서 아예 벗어나 있으면 그걸 맞출 필요가 없지만 우연히 이 윈도우즈가 겹치게 되면 그 윈도우를 약간 틀어 가지고서 이 끝나는 시점과 여기 시작하는 시점을, 혹은 이쪽이 만약에 먼저 시작했다면 이쪽이 끝나는 시점과 이쪽이 시작하는 시점을 강제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윈도우가 겹치는 상황을 막아주고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끝나는 시점, 시작하는 시점을 맞춘다. 즉 이것도 시간을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워낙 작은 규모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크게 알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동기화 개념으로 매칭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에 공유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문제도 CPU 레벨로 내려가 보면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시간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동기화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화를 해 주어야만 이 공유 변수의 데이터가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동기화라는 것은 좀 더 큰 시간의 개념 하에서 프로세스 사이에 어떤 실행 시점을 맞추는 것이 일종의 동기화이지만은 실제 근본적으로는 공유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도 이 공유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때, 이 접근할 때 어떤 실행 순서를 잘 일치시켜 주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데이터의 업데이트 실행 순서를 맞춰주는 동기화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동기화를 얘기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례를 하나의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설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한 갱신이라는 것이 곧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동기화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드 실행의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 또 데이터 전달에서 동기화를 이루는 것, 이것조차도 결국은 공유 변수를 통한 어떤 두 프로세스 간의 교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결국은 다 메모리라는 걸 통해야지만은 이 둘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부모 프로세스는 메모리 상에 어떤 값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자식 프로세스 끝났을 때 이 엑시트 함수 내에서 다른 것을 어떤 세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크하는 것과 세팅하는 것이 공유 변수를 액세스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 데이터의 업데이트 시 어떤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작은 규모의 시간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은 엉뚱하게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도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데이터 전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커널 내에서는 내가 리시브 했는데 아직 샌드 안 했다고 해서 이걸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샌드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것입니다. 즉 공유 변수를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놈도 어떤 특정한 위치를 체크하는 것이고, 이놈이 샌드 하면 그 체크하는 특정 위치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도 결국은 밑바닥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데이터를 같이 변경을 시키는, 또 같이 검사를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단원에서는 프로세스 동기화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바라보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포괄적인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어떤 공유하는 메모리를 서로가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참조를 하려고 할 때 그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간에 일치를 시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 문제로 일반화를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유 데이터의 접근을 일관성 있게 해결한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동기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체제에서 얘기하는 동기화라는 개념을 조금 더 형식적인, 공식적인 용어로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용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데이터를 동시에 조작, 즉 업데이트할 때 그 실행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이걸 경쟁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예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변수를 액세스하는데 이 둘 사이의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값이 어쩔 때는 정상적으로 하나 증가시키고 하나 감소해서 원래 값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서 증가된 값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소된 값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논리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컴퓨터 시스템의 실행에서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주 미묘한 CPU 레벨에서의 실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이때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경쟁 조건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제 동기화의 문제는 프로세스들끼리 경쟁 조건이 발생한다라면 우리는 동기화를 해야만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중간에 이 겉으로 봐서는 한 번에 이루어진 이 작업이 실제로 CPU는 여러 단계에 이루어졌고 이 여러 단계 중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다른 놈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게 일관성 있지 않은 값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바로 경쟁 조건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작업이 카운트라는 값을 변경시켜주는 하나의 목적된 작업이 하나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쪼갤 수 있는, 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업으로 나눠졌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작업이 원자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연산에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것이 CPU 입장에서도 한 번에 되는 거라면 CPU 하나의 작업을 그 중간에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CPU라는 것은 자기의 단위 작업은 다 완료하고 그 다음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번 인터럽트에서도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지만 인터럽트조차도 정말로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CPU 명령어 하나하나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이 연산이, 이 작업이 정말로 CPU 입장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경쟁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쪼갤 수 있는, 중간에 뭔가 끼어들 수 있는 여러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작업이 원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동기화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동기화의 이 이제 용어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동기화의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경쟁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경쟁 조건이란 것은 이 작업이 원자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니까 동기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목표, 방법은 어떤 작업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작업, 여기서 예를 들자면 웨이팅하는 어떤 작업, 또 샌드하고 리시브하는 그 작업에서 다른 놈이 샌드를 했는지 체크하는 작업, 다른 놈이 리시브에 갔는지 체크하는 작업, 프로세스 끝났는지 체크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CPU 레벨에서도 쪼갤 수 없는 하나의 원자적인 연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 이런 동기화 문제를 해결해서 안전하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목적은 CPU 입장에서 쪼갤 수 없다라고 했지만 CPU 입장에서는 어쨌든 쪼개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목표는 뭐냐? 프로그램 입장에서, 실제 시스템이 동작하는 입장에서 이 중간에 이것을 간섭하는 다른 놈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자적인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적인 연산이란 것은 특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어떤 놈이 인서트를 하고 변경을 시키고 하는데, 이제 그 서버가 동작하면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요청하다 보면 여러 개의 스레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한 레코드, 한 데이터베이스 값을 동시에 라이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떤 값을 변경시키는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하나하나를 이 원자적으로 처리해야지만이 데이터베이스 값이 항상 깔끔하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동기화 얘기를 하면서 동기화의 근본은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유 데이터를 발생할 때 문제는 이 공유 데이터를 갱신하려고 할 때 경쟁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경쟁 조건은 그 작업이 원자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동기화 문제, 동기화 해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CPU 입장에서는 쪼개져 있지만 가상적으로 원자적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어떤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 또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통해서 공유 변수를 접근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이 경쟁 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가능성이란 말은 공유 변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변수를 액세스하는 두 개의 오퍼레이션이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경쟁 조건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조건이란 게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코드상에 그런 가능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도록 동기화 기법을 중간에 코딩을 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프로그램 코드 중에서 임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기화의 목표라고 하면 이 임계 영역 부분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동기화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와 같이 임계 영역이라는 개념을 모든 프로그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위험성이 있는 코드가 한 번만 실행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코드의 일반적인 형태는 루프를 돌면서 계속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루프로 만들어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코드 부분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일정한 코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임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임계 영역의 앞부분을 진입 부분, 엔트리 섹션, 임계 영역의 마지막 부분을 종료 섹션, 엑시트 섹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예를 보면은 여기서 바로 임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카운트 값을 변경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도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프로세스에서도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주위의 부분들을 우리가 진입 부분, 종료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나머지 코드를 리메인더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임계 영역 자체를, 이 코드 자체를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고, 이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 코드를 빠져나올 때 이 두 개 네모친 이 부분에다가 바로 동기화를 이룰 수 있는 코드를 삽입시켜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임계 영역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임계 영역 부분을 경쟁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전하게 처리하는 중요한 해결 방법으로는 바로 이 임계 영역 부분에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여기를 동작하도록, 즉 이 카운터 값을 변경시키는 이 작업에 대해 가지고서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것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시작 자체를 아예 한 프로세스만 하고 전체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작업이 임계 영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수단은 한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을 실행하고 있을 때 뒤에 쫓아온 프로세스는 자기가 스케줄링 되었다 할지라도 실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실행 시점을 앞에서 실행한 것이 끝날 때와 내가 실행을 시작하는 것과를 맞춰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동기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화는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한 특정한 프로세스의 실행을 중단시켜 놓은 것, 블락킹 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동기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공유 변수 액세스의 문제, 경쟁 조건의 문제, 임계 영역의 문제가 바로 이 동기화의 가장 밑바닥의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임계 영역 문제라고 일반화된 동기화 문제를 이제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푸는 접근 방법과 그것들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되는 이런 API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임계구역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접근 방법 또는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필수 요구 조건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만이 그 프로그램은 코딩은 즉 여기에 뭔가 코딩을 해 넣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임계구역 문제를 푸는 동기화 방법이 될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코딩을 이 부분에다가 해 넣어야지만이 안전한 동기화를 했다. 안전하게 임계구역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상호 배제라는 조건입니다. Mutual Exclusion. 그리고 이 Mutual Exclusion이라는 용어는 이제 앞으로 동기화 개념을 얘기할 때 줄기차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동기화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세 개가 다 만족되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상호 배제, 즉 서로 밀쳐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임계 영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한 프로세스가 임계 영역에 있으면은 다른 프로세스는 밀쳐낸다는 뜻입니다. 상호 배제라는 것이 즉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동작하게 한다라는 뜻이 상호 배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하든지 뭐 조건 플래그를 쓰든지 아마 여러분 언뜻 머릿속에 들어온 건 그것일 거예요. 어떤 공유 플래그를 써가지고 이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으면은 내가 그 코드에 못 들어가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임계구역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방법은 사실 상호 배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프로그래밍 API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상호 배제의 조건만 만족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단지 기본적으로 막는 동기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일반화된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는 이런 코드를 가지는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여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나만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다른 놈을 밀치내는 이것만 코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마치 우리가 스케줄링을 할 때 우선순위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가 운 나쁘게 계속 그거보다 조금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 계속 들어옴으로 해가지고서 무한정 기다리는 이런 시스템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임계구역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내 두 개의 조건만 놓고 보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도록 나만 실행하도록 상호 배제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흐름이 다 만족하려면은 상호 배제를 당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즉 앞에서 실행했던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내 프로그램은 언젠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스럽게 보이지만 프라이어티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 같이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늘어난다. 또는 아까와 같이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계속 한 번 이 부분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루프로 돌아와서 또 같은 프로세스가 또 이 임계구역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경쟁을 해서 한 놈이 밀쳐지고 한 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운 나쁘게 다른 한 놈이 계속해서 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호 배제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려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는 실행을 하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편적인 동기화 문제 해결은 거의 상호 배제를 시키는 것에 대부분 집중하고는 있지만 이제 운영체제의 어떤 전체적인 동작 개념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푼다라고 하면은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라도 언젠가는 그 실행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이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진행이라는 프로그레스라는 말과 한정된 대기 bounded waiting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얘기했던 그것이 정확히 이 한정된 대기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임계구역에 들어가려고 요청을 했다라면 이 상호 배제에 밀려가지고 비록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요한한 시간 내에는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진행이라는 의미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조건이 약간 달라서 이 동기화기법을 잘못 만들게 되면 경쟁하는 프로세스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미처 자기가 코딩을 잘못해가지고 마치 경쟁하는 프로세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코딩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한 프로세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프로세스는 임계구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는 어쨌든 잘못된 거지만 임계구역 문제를 잘못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계구역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나는 바로 임계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동기화 문제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처음 읽을 때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조금 혼동이 될 텐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조건을 크게 나누게 되면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실행해야 된다는 상호 배제, 어떤 식이든지 다른 것을 여기서는 막는다는 결국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프로세스를 어떤 특정 조건에 의해서 막는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무한히 기다리거나 혹은 잘못 코딩돼 가지고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막는 프로세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동기화 문제, 임계구역 문제를 제대로 코딩했다라고 하면 이런 세 개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